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수학 2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제목은 삼각형입니다. 수학 교과서 28쪽, 29쪽을 펴주세요. 28쪽과 29쪽에 보면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리도 있고 건물도 있고 강도 있고 여러 가지 집과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2단원 제목인 삼각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세하게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삼각형 모습,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8쪽, 29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학 교과서 28쪽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시면 우선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에서 삼각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삼각형은 무엇이 될까요? 네, 집에서 이런 지붕 모양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 지붕도, 그리고 이쪽 지붕도 삼각형 모양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삼각형 모양을 찾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삼각형 모양을 찾을 수 있죠. 어떤 모양이 삼각형일까요? 네, 여기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을 이어주는,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다리에도 삼각형 모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여기에도 다양하게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다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삼각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28쪽에서는 없는 것 같고 29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29쪽에 제일 위에 보자마자 삼각형 모양이 하나 보이죠? 바로 건물 벽에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입니다. 이런 삼각형 모양들을 바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고요. 이 건물 말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서도 우리가 삼각형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밖에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의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도 삼각형 모양,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제 가족들 혹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배의 돛을 보니까 돛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삼각형 모양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텐트의 입구 역시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있는 텐트도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삼각형 모양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크게 확대되어 있는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도 역시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크게 확대된 샌드위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작은 샌드위치들도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본 것처럼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삼각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4학년 1학기까지 배웠던 삼각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알아보고 복습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공부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 교과서는 여기까지 하고 수학 2김 19쪽만 간단히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수학 2김 19쪽입니다. 수학 2김 19쪽에 보시면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3학년 때 그리고 4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 수학 익힘 19쪽 내용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2단원 삼각형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연필, 지우개, 그리고 각도기와 자,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삼각형을 공부를 할 때 각 변의 길이 혹은 각의 크기를 잴 수 있기 때문에 각도기와 자를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수학 익힘 19쪽 문제를 풀 때도 각도기와 자가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직각을 찾아 다음과 같이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직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각, 직각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각도기를 통해서 각도가 90도인지 각의 크기가 90인지를 찾아주면 그것이 이제 직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눈으로 보고 직각을 찾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럴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각이 아닌데 직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각도기를 이용을 해서 직각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는 직각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각도기로 재보면 여기가 90도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요. 세 각 중에 직각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직각은 여기가 있고요. 또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직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할 때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의 크기가 90도이고요. 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직각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역 혹은 니은 자처럼 이 사이에 이루는 각, 기역과 니은이 이루는 각을 90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형을 그려보세요. 변과 꼭지점이 각각 3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삼각형입니다. 두 번째, 한 각이 직각입니다. 삼각형인데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각 삼각형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각, 한 각을 직각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 변과 꼭지점, 꼭지점이 3개이고 변이 3개이고 한 각이 직각인 도형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형을 그릴 때도 자를 사용해주면 조금 더 정확하고 깔끔한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3번 네모 안에 예각, 직각, 둔각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여러분 예각, 직각, 둔각에 대해서는 각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예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의 크기가 0도보다 크고 직각, 즉 90도보다 작은 각, 그것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했고요. 직각은 각의 크기가 90도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둔각은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 그렇게 우리가 예각, 직각, 둔각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각도기로 실제로 각을 재어보세요. 이 각은 둔각이 됩니다. 이 각은 예각이 되고요. 이 각은 직각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각은 0도에서 90도, 둔각은 90도에서 80도, 직각은 90도, 그렇게 각도기로 각을 재서 찾아줄 수도 있고요. 혹은 눈으로 보고 둔각은 직각보다는 큰 각입니다. 180도, 이것이 우리가 180도인데요. 이 180도보다는 작은 각이죠. 그래서 직각보다 큰 각은 둔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건 직각보다 더 기울어져 있구나, 더 많이 벌어져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이건 둔각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각은 이것은 직각보다 작은 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직각보다 작은 경우 그것을 예각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도기로 각을 재서 정확하게 90도보다 큰지 90도보다 작은지 그렇게 해서 예각 둔각을 찾아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삼각형에 세 각이 있는데요. 한쪽 각이 50도, 한쪽 각이 70도일 때 다른 한 각, 이 각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 그것은 180도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쪽 각, 이쪽 각, 이쪽 각을 더해서 18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0도와 70도를 더하니까 120도입니다. 120도에 이 위에 있는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60도가 되어야겠죠. 120과 60을 더해서 180도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삼각형에 대해 자세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